안녕하세요, 레몬티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일정 수준 이상의 묘사를 한 그림을 데려왔습니다. 최근에 셀식에 거의 가까운 그림만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묘사식으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썼어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NFT로 변환을 해서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자분 땡큐! 웹툰 지망생분들이나 초보작가분들이 이 유튜브에 꽤 많이 오시는 듯해서 웹툰 초보작가들이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 싶은 정보들을 열심히 요즘 모으고 있어요. 계약서라던가 MG라던가 어시 관련된 세금 계산, 웹툰계에 무슨 회사가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지 같은 거요. 그 글 올린 분들에게 모두 허락을 받고 있는데 정리가 끝나면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할게요. 오늘은 스피드 페인팅 나오는 동안은 사담을 하고 끝나면 브러쉬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반짝이 보정 브러쉬 그리고 선화 펜, 채색 펜, 그라데이션 맵이랑 오토 액션 추천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미 완성이 된 그림의 퀄리티를 한층 올려주는 마무리 꼼수용 텍스처 브러쉬 그리고 그런지 브러쉬 종류를 잠깐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드리지 않았던 그 그라데이션 맵 세트도 하나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 스피드 페인팅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는 과거에 간호사였던 그림을 늦게 시작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NFT 아티스트이자 웹툰 작화 준비 중인 30대의 작가가 그냥 뭐 하고 살고 있나 같은 잡담을 해보려고요. 요새 나라 안 사정도 그렇고 나라 밖 사정도 그렇고 개인 친구 덕질 할 거 없이 죄다 좀 부정적인 일들밖에 없어서 좀만 정신 놓으면 잔소리하고 화내고 이런 내용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몰랐던 이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엄청 많아졌어요. 뭐를 봐도 뭐를 들어도 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불편해질 말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면 저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지? 이건 그냥 취향이 다른 것뿐인데 왜 내 취향을 비웃지? 같은 거요. 물론 그 불편함을 자각하고 혹시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일인데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오해를 받고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새 말을 좀 강하게 해야 내 말을 모두가 옳다고 인정해 줄 거라는 분위기가 강해요. 막 일부러 비꼬고 그러는 거 말이죠. 명백한 사실과 논리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있죠. 그래서 내 옆에 항상 예를 들어 보통 한두 명은 옆에 있을 거예요. 논리적인 말투를 쓰면서 무언가를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두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오타쿠고 서브컬처 좋아하고 제 마음도 변한 건 거의 없지만 그런 사람, 저런 쎄한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저의 이 말을 들으면 너는 사회적 문제나 올바른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너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본인의 모든 주장이 지금 굉장히 옳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지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옳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이 옳은 생각을 하는 나를 멀리하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건 어떠한 주제에 대한 나의 심도 깊은 사고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곁에 둔다고 내가 반드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 자신이 남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진 않을지 우리 모두 끊임없이 주의하면 좋겠어요. 요새 좀 SNS에서 시달려가지고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종소세의 달이에요. 저는 아직은 연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냥 혼자 홈택스랑 씨름을 하면 되는데요. 수입이 꽤 있는 웹툰 작가님들은 보통 1, 2월에 미리 세무사님 찜을 해놓더라고요. 5달이나 남아있는데 말이죠. 몰랐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 미리 그렇게 해두질 않으면 나중에 자리가 차서 4, 5월에는 세무사님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냥 세무사 말고 웹툰이 조금 특이하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웹툰 관련 세금을 처리해본 세무사님을 찾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가님은 웹툰 잘 모르는 세무사님께 맡겼다가 세금 독박 맞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떨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소득이 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같은 분야의 수익 높은 작가님께 세무사 연락처 추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세무사님이랑 하게 되면 추천을 드려볼게요. 미래의 세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코인 수익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수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프리랜서는 돈이 나오는 구멍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엎어지면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종류만 따지면 그림 종류긴 한데 이제 파트가 5가지 종류로 나눠 있습니다. 뭐 표지, 웹툰, NFT 막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 아직 수익은 안 나지만 그 저를 홍보하기도 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해서 제가 앞으로 4, 50년의 몸담을 업계가 더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유튜브도 하고 있죠. 하는 만큼 뭐 돈은 나와서 좋긴 한데 요새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덕질도 못하고 거의 그림 찍어내는 기계가 된 기분이라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프리랜서 스케줄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맡았던 매주가 갑자기 엎어지기도 하고 스케줄 내가 빼곡하게 테트리스 해놨는데 정말 너무 좋은 외주 요청이 또 들어왔다. 이걸 내가 놓치면 난 바보 새끼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게임처럼 저도 그 레몬티라는 RPG 캐릭터의 메인 퀘, 서브 퀘스트, 일일 퀘스트, 주간 퀘스트를 잘 수행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 바빠요. 이런 내가 팬아트를 그렸다? 그건 세기말 사랑입니다. 대신에 통장은 채워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도 안 나는 변방의 조그만 채널에서 업계에 좋은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성 영상을 올리는 걸 어떤 분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제가 지금도 계속 쓰는 펜들, 매일 쓰는 그라데이션 맵, 채색펜 그런 거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뭐 제일 좋은 것만 엄선을 해서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다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네 채색을 따라하지 않겠느냐, 뭐 펜도 똑같은 거 쓰는데 하시겠지만 인간들이 수백 년간 붓이라는 걸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르고 화풍이 다르잖아요. 신기하죠? 제가 어떤 툴을 이렇게 좋은 걸 데려와도 사용자에 따라 다르다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엔 엄청나게 다양하고 꿀팁인 정보들이 인터넷에 널렸어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하면서 팁들 줍줍 하는데 그 팁을 실제로 써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중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려봐도 뭐 영어학원, 미술학원에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던가요? 그 애들한테 너 학원 가지 마라고 했다고 그걸 안 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합니다. 즉 제가 어떤 정보를 드려도 그걸 실제로 한 번이라도 따라하거나 써먹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은 굳이 제가 드린 정보가 아니어도 이미 존잘이 알아서 될 제목이에요. 물론 진짜 특허를 낼 만한 기술, 뭐 어떤 아티스트도 해보지 않은 종류의 예술 이런 거면은 뭐 예외겠죠.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특허를 낼 만한 기술을 아직 뭐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걸 진짜로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브러쉬 추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브러쉬 추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팁을 한번 실제로 써먹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청력 그림이 잠깐 나왔고요. 방금 전에 제가 그 다들 팁을 열심히 인터넷에서 줍줍하지만 그걸 써먹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뼈를 때렸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폴더 정리하다가 팁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팁을 어디서 다운받았나 했더니 이렇게 트위터에서 노원 애니포스 자료보시라는 곳에서 좋은 팁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RT도 엄청 되고 저도 이거 보고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림은 완성했지만 전체적인 색감이 탁해 보이거나 2% 부족하다 느낄 때 뭐 생기를 더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 똑같은 그림 레이어를 4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곱하기, 하나는 레벨 보정, 하나는 스크린을 적용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우시안과 비교 밝음 이것까지 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주소 밑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똑같은 레이어를 4개 만들어주라네요. 그리고 위에 거 3개를 아래로 클리핑 해주고, 자,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려면은 위에 거 2개 안 보이게 해주고 두 번째 거 클릭. 이걸 곱하기로 바꿔주라네요. 그 다음에 3번은 가우시안과 레벨 보정을 적용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우시안은 필터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죠. 이게 그림이 조금 큰 편이어서 저는 이 정도로 해줄래요. 12 정도로. 이 정도로 가우시안 넣고 레벨 보정을 적용해줍니다. 여기서 레벨 보정을 적용해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레벨 보정 적용했던 그 레벨 보정 레이어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고 안 남겨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남겨놓으려면 이 우클릭을 해서 보정 레이어 레벨 보정 들어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진하게 보정하는 것 같으니까 좀 진한 쪽으로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지금 위에 레벨 보정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 거 모든 거에 대한 레벨 보정이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지금 레벨 보정하라는 소린 것 같으니까 이 팁이 만약에 이 상태로 이미 해버렸다. 그럼 이 클리핑을 잠깐 해제하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결합을 시켜서 아래 레이어 결합 이거 누른 거거든요. 결합을 시켜서 이걸 다시 클리핑 해주는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거 클릭하고 편집, 색조 보정, 레벨 보정 들어가서 레벨 보정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레벨 보정 레이어가 따로 안 남고 요거 하나만 변해요. 하여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스크린으로 바꿔주라네요. 뭐 되게 벌써 채도가 쫙 올라가서 쨍해졌어. 자, 그 다음 거 마지막은 톤 커브랑 가우시안을 적용한 후 비교 밝음을 적용해줍니다. 톤 커브 이것도 이걸로 해볼게요. 색조 보정 톤 커브. 톤 커브는 이쪽이 좀 진한 쪽이니까 진한 쪽을 더 진하게, 이쪽이 밝은 쪽이니까 밝은 쪽을 더 밝게. 보통 이렇게 S자로 보정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가우시안을 적용한 후, 이게 여기는 가우시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취향에 가우시안 적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우시안 적용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비교 밝음으로 적용해줍니다. 비교 밝음은 그 밑에 어디 있어? 비교 밝음. 이 밑에 있는 레이어보다 밝은 것만 조금 더 눈에 띄게 해주는, 밝은 부분만 눈에 띄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좀 더 생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자, 없애볼게요. 요게 처음, 이게 그거 보정 다 한 거. 괜찮네요. 근데 이 지금 그림 자체가 약간 제가 처음 그릴 때부터 약간 탁하고 좀 뭐라 그래야 돼? 탄다고 해야 되나? 인쇄하면 아마 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쇄물을 한다면 이제 곱하기를 좀 줄여줬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흐려졌죠? 이 정도만? 곱하기를 아예 안 해도 괜찮겠다.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죠? 팁은 끝. 자, 바로 다음으로 브러쉬 추천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몇 개 없어가지고 금방금방 끝낼게요. 자, 처음에는 키라키라 반짝반짝 전묘 리카게 아미 세트라고 써있네요. 요거는 뭘까? 요런 브러쉬가 보통 이렇게 해볼게요. 보조 레이어까지, 보조 색깔까지 같이 쓰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주 같은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좀 안티 에일리어싱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흑백 만화 쓸 때 분위기 잡을 때 되게 좋은 건데, 이런 거 꼭 굳이 흑백 만화 아니고 컬러 그 일러스트에도 쓰면 좋거든요. 이게 검은색으로 써도 좋지만, 우주 그릴 때 좋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더하기 발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 또 더하기 발광으로 쓸 거야. 조금 낮춰서 슬슬 이런 거를 좀 낮춰서 쓸 것 같거든요. 약간 텍스처가 있어 보이는 것과 없어 보이는 것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표지 같은 거 그릴 때도 캐릭터랑 배경만 띵 하고 있으면 너무 허전해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카케아미 브러쉬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케아미가 맞나? 아무튼 카케 어쩌고 브러쉬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비슷한 텍스처인데 약간 얼룩 같은 거 느낌 주는데, 저 밑에 여기 횡단보도가 완전 깨끗하게 페인트가 발라있지 않잖아요. 보통 막 그 아스팔트 갈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 텍스처를 넣어줘야 돼서 제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약간 불러 먹여서 이렇게 넣어주고 살짝 지우개로 지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벽이라던가 바닥이라던가 그냥 맨 색깔로 칠하면 어색한 부분, 그런 데다가 칠해주면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펙트로도 좋고요. 이펙트도 넣어볼까? 다랑 닿지. 이런 걸로 뭔가 컬러풀해지지 않았나요? 그 다음 거.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비슷한 거. 같은 계열 브러쉬예요. 이런 거 있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컬러풀해진단 말이에요. 필라이트 해볼까? 핀. 필라이트는 엄청 채도 높고 영도 높은 그런 색깔로 써야지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다 비슷비슷한 거. 이런 거 꾸미기에 참 좋고요. 그 다음 그런지 브러쉬. 이 그런지라고 실제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계열 브러쉬가 쭈르륵 나와요. 이것도 제가 약간 판타지 느낌 그림 그릴 때 마지막에 이렇게 촥 그려주면은, 이런 거 넣어주면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굳이 빨간색은 약간 피 같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뭔가 아포칼립스 느낌이 이 그런지 브러쉬 하나만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브러쉬일까요? 왜 안 써지나요? 왜 안 써진지 알았어. 이거 제가 지금 입자 크기 1.2로 엄청 낮춰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 업로드 되는 곳에 광고를 보니까, 그리고 금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발광 이렇게 그 글리터 화장을 시킬 때 쓰더라고요. 잠깐만. 표준 아니야. 발광 닿지?
아무튼 이런 글리터 화장시킬 때 굉장히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해보자. 괜찮지 않아요? 저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보고서. 눈 같은 거, 눈에 우주를 담는 캐주얼 그림을 그릴 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주 별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런 거 참 좋고. 화장해주기. 다음에 요거는 이거 그 스타킹 같은 거 신었을 때 그 물결 무늬처럼 그 올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스루 그릴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뭐 이 목에 시스루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것만 한번 싹 그어줬을 뿐인데도 이미 시스루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목 부분에. 그리고 이런 거 넓은 데 아니고 코사지 만들 때도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 썼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진주 하나 달아볼게요. 진주 이런 식으로 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코사지 장식 하나 뚝딱이죠? 이런 브러쉬를 응용을 해서 잘 이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호러 그레인지. 이것도 그 그런지 브러쉬랑 비슷한데 볼게요. 약간 피가 튀긴 것 같은 느낌 들죠? 이런 거 진짜 약간 현대 판타지 같은 느낌 그릴 때 그냥 어디든 써도 좋아요. 이렇게 검은 거도 되고 피같이 하려면은 호러니까 사실 피자국이라서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그림 자체는 되게 밝은 그림이니까 나라면 또 서화기 발광을 써서 난 서화기 발광이랑 너무 친한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허전한 부분에다가 저는 이런 거 해줄 것 같거든요. 너무 과하면은 그 시선 강탈되니까 약간 적당히 뭐 흰색 아니더라도 보라색으로 해도 되고, 이런 거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그림을 볼 때 이런 걸 넣어주면은 볼거리가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림을 봤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림을 봤다 끝났다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눈이 그림에 남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크래치. 이거는 금속 그릴 때 제가 조금 가끔 써가지고, 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나는 거 보이죠? 이게 금속 같은 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은 스크래치가 없어 보이는데 햇빛에 닿았을 때는 잔기스가 엄청 보여요. 그래서 갑옷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거 살짝 넣어줘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털 같은 거 묻은 것 같다. 고양이 키우는 걸로. 그 다음에 글리터. 이거 진짜 제가 발견하고서 완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 이거 그냥 글리터로 써도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더하기 발광이랑 쓰면은 제가 이미 쓴 거거든요. 캐릭터 뒤쪽에다가 이거 이렇게 긁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에어브러쉬로 그 빛이 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 같이 해주면 좀 더 풍부해지잖아요. 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블로그 헤더도 바꿨는데, 이 헤더 토끼 자체는 옛날에 그렸던 거거든요. 스피드 페인팅도 올려있는 거. 이 뒤에 거는 지금 제가 추천하는 이 글리터 브러쉬 4개를 써서 한 30초 만에 그린 거예요. 진짜 30초 이상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툭툭, 이거 분홍색으로 툭툭, 파란색으로 툭툭 하고 끝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 추상 하나 뚝딱 나왔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는 여기까지고, 그 텍스처 몇 개를 또 설명을 해볼게요. 텍스처, 옷 텍스처, 옷재 질감. 보면은 지금 제가 그린 이 소녀가 입은 옷은 대부분 뭐 면,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재질이라서 이렇게 재질감이 확 느껴나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나 색상번 해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천 느낌이 확 나요. 이거 만약에 청바지였으면 더 많이 청바지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그럼 요런 느낌,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스웨터 느낌, 선형번 흐리게, 요 불투명도 조절을 좀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봐봐요. 이거 완전 스웨터 됐죠 벌써. 스웨터 같은 느낌.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퀄리티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체 다 나오니까 마치 이거 천에다가 인쇄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또 뭐가 또 하나 있을까? 펄이. 이거 제가 그 다른 그림에서 쿠션에다가, 보들보들한 쿠션에다가 썼거든요. 이거를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해가지고 하얀 쿠션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더니, 아이보리 너무 흐리다.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잠깐만요. 이거 잘못 눌렀구나. 검은 걸로 하는 게 잘 보이네요. 이렇게 살짝 털 느낌이 나게 올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가 지금 별거 아니다, 확대해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실제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를 마지막에 완성한 후에
아,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텍스처도 다 이제 주소를 써놓을 거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이제 추천 안 했던 그라데이션 맵 중에 좋은 그라데이션 맵을 또 하나 발견해가지고 봅시다. 보정 레이어. 지금 우클릭한 거예요. 그라데이션 맵. 이 뿌띠체리 세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도 뿌띠체리 세트 살짝 넣은 거거든요. 제가 좀 색감을 풍부하게 못 쓰는 사람이라 그라데이션 맵이 있으면 훨씬 풍부해져서 이런 거 그냥 좀 감각적으로 놀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고요. 이거를 뭐 강하게 하고 싶으면 하드라이트 아니면 소프트라이트 더 채도 높이고 싶으면 오버레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불투명도도 조절해 가면서 보정해주면은 색감이 더 이 그라데이션 맵 자체 색감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엔 그래요. 여러분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그 웹툰 관련한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뿅.